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배종환입니다. 이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를 하셨네. 이 작품을 누가 그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이제, 은근히 답을 원했는데, 네, 다 얘기하시니까 김이 팍 샜네요. 이런 그림을 이제 어반 스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스케치하고 이렇게 수채화나 이런 것들로 금방 그 자리에서 그리는 미술 장르예요. 근데 요즘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늘 사실 목요일이고 내일은 또 불금이고 또 연말이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다음인데 이렇게 정말 뭔가 배우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드리고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또 리더님이 얘기하셨지만 남성 사업가 분들 약간 눈높이 수준으로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업 소개하면 약간 테마를 넣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의 저의 테마는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후회 없으세요? 되게 젊으신데도 후회가 있으세요? 후회는 중년 이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하지만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면 좀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테마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게 많은데 영화도 좋아해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인데 혹시 어게인 1997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영화 얘기를 하는데 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비주류 영화만 보나 봐요. 요거는 이제 어게인 1997은 1997년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갈 수 있을까? 기쁜 행복하게 죽어서 다시 한 번 더 살고 싶다. 다 이런 마음 드시죠? 내가 한 번만 더 산다면 정말 지금보단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에 생각을 입은 듯한 대사와 기등장한다. 맞죠? 그때 무슨 일? 주세요! 배우가 며칠 전 파우치를 당해 성공을 베풀어가는 승리였죠. 사실 별 없으십니까? 네, 좀 괜찮아요. 그렇게 맨날 하는 일이니까요. 풀진의 코스를 보여주고 떠나가는 순간 왜냐면 저기에요, 스턴트맨이거든요, 직업이. 얼마예요? 1,000원이요. 당분간 다 주세요. 모습을 그게 선행운동터와 붙이고 모두 구매해버렸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무력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부적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회의하시는 비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바보로 한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 그럼 누구나 죽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잃고 같은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며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럼 저는 왜 죽기 전 삶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게 부적의 힘이에요. 기억하게 되죠. 기적 부적의 흥이었죠. 되게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죠. 그 사람은 죽으면 다 과거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다 똑같은 인생을 다시 산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똑같은 습관, 똑같은 자세, 똑같은 태도로 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부적은 기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97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어요. 꿈 같죠? 정말 이랬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인생 계획을 막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저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막 이래서. 이거 니들 인생을 바꾸시는 진도준 일간의 규칙이 지나서 사람들한테 의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싹 깎아먹어서 달라. 달라. 좀 이제 그런 게 오는데 지금보다 달라가게 되는 자, 가장 중요한 거. 무서운 전자 주십시오. 자, 그래. 지금 전자 생각 전자 가져와. 이 얘기를 이제 여기 돌아가고 누나한테도 해요.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요즘 누가 삼성전자 사냐? 대우전자 사야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대우가 훨씬 좋았나 봐요. 저도 이제 아물가물한데 그때는 막 대우가 탱크주의 그래서 한참 가전에 날렸을 이제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호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회하지만 우리가 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인생을 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혹시 럭키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다 보셨죠? 그건 한국 영화, 그죠? 조금 유해진이 나왔으니까. 그 럭키가 사실은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일본 영화는 열쇠 도둑의 방법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 그 킬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 배우였고, 근데 둘이서 그 목욕탕 가서 비누를 밟고 넘어지는 바람에 킬러가 정신을 잃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팔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 문을 열었더니 그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 옷이 있는 거예요. 신분증을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희한하죠. 자기가 킬러로서, 사실 킬러는 아니지만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어떤 능력 있고, 그죠? 그런 생활을 몸에 갖고 있으니까 엑스트라 나가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 정신과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살 확률이 높아요. 초반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나 봐요, 다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사업 소개를 아무리 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맞아 하고 돌아가셔서 본인을 바꾸지 않으시면 후회하는 그 삶을 다시 살게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 혹시 이야기가 납득이 되셨다 그러시면 계속 스폰서를 만나시고 이런 미팅에 꾸준히 오시기를 제가 미리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재까지 이제 3권을 출간한 작가예요. 첫 책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둘째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독서 브랜딩.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에세이집으로 공저로 이제 촌놈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4번째 지금 원고를 몇 군데 내면서 지금 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니까 뭐 되게 원래부터 글 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도서 인플루언서라 그러는데 오늘 책 얘기를 조금 몇 개 드릴 거예요. 도서 인플루언서니까 책 얘기를 해야 뭐 좀 이렇게 맞잖아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몇 가지 인플루언서 제도를 하면서 뭐 여행 인플루언서, 맛집 인플루언서 그래서 이렇게 줘요. 근데 얼마 전에 같은 도서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도서 인플루언서 뭐 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세요? 1년에 도서 인플루언서가 5명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 대단한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책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IMF래. 이러면은 이제 연식이 드러나는데 자꾸 코로나를 하면 자꾸 IMF가 나와요. IMF 때 한이 맺혔나 봐요. 제가 IMF 때 취업이 안 돼갖고 고생한 세대거든요. 제가 꿈의 도서관이라고 이제 독서 플랫폼이나 이쪽을 법인을 운영했던 적이 있고, 여기 이제 매년 100권 읽고 서평 쓰기에 제가 매년 도전을 하는데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못 이뤄요. 4년 동안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80권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70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몇 권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희 아들이에요. 저 왼쪽은 중학교 때 사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갔어요. 여기 보면 애틋하게 엄마랑 마지막 포옹하는 모습인데, 저희 아들이 같이 아메이를 해요. 중학교 때부터 세미나를 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메이를 선택을 했고, 지금 군대 가서도 가끔 줌 미팅에 저녁에 하면 들어와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우리 좀 빡시게 해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전공이 기계 전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반도체 장비, 뭐 이게 이미지를 하나 구해 보니까 저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MF 때 취업을 겨우 한 게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였고, 저는 이제 저기에서 일을 처음 이제 배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후회스러운 일, 어떤 그런 순간들도 오고, 그때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든 순간이 계속 와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죠. 그래서 이때 저는 IT로 가자. 그래서 제가 비트컴퓨터라는 데로 번 돈을 다 투자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혹시 의사분 계세요? 의사 전산을 저 비트컴퓨터에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뭐 차트 보고 막 이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원목 가서부터 다.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기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위즈정보라는 IT로 이제 30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메이를 해요. 근데 갑자기 글을 쓰다가 지금은 또 그림도 그려요.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희 에세이 모임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에세이 공저 다음 공저는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난 내가 다 이상해. 그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읽었던 책들 70권 중에 제가 7권을 이렇게 추려봤어요. 요 정도의 책이라면 좀 추천해 볼 만하겠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넣냐면, 이거를 제가 SNS에 올렸는데요. 어제 갑자기 밤에 띠링 하고 뜨더라고요. 1000명이 조회를 했대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이거를 왜 조회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25년에 내가 읽어야 될 책을 되게 추천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다. 저기 보면 이제 소설 창작 수업 저 책만 빼고 아마 25년에 보시면은 아마 개인적인 마음 위안이라든지 어떤 그 통찰력, 어떤 경제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영화 얘기도 드리고 했지만 저는 인생을 바꾸는데 딱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것도 블로그를 시작하고 불과 1년이 안 됐을 때 책을 내기로 마음을 먹고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10,000시간의 법칙.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이면 전문가가 되시는 거야. 책을 한 권 쓰면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쓴 사람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지금 하는 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딱 3년만 집중해 보세요.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3년 안에 직장 생활하는 수입 이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그림도 제가 시작한 지 딱 9개월 됐어요. 매일 거의 그렸으니까 한 300장 정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그림을 배우시겠대요. 제가 난 전공자도 아니고 난 그냥 독학으로 취미로 하는데 배우시겠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가르쳐 드려야 되지? 막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저는 그런 어떤 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제가 1년에서 길면 3년 정도만 집중하면 전문가 소리를 듣는 데는 문제 없겠다. 이런 약간 저만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보통 석사 정도 되면 전문가죠. 그러니까 학사 가지고 대학 졸업한 거 가지고는 전문가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대학원 정도 나와야 좀 전문가다. 그죠?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대리 정도 하면 자기 부하 직원 들어왔을 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일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면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똑같아요. 처음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수입을 벌겠다,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10,000시간을 투자해서 나를 만들면 후회 없는 삶도 사실 수 있고 내 파트너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10,000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00시간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저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걸 얘기해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건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출근해서 하는 걸로는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개선점을 찾고 피드백을 받고 멘토의 조언을 얻으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1만 시간이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아까 제가 추천했던 책 목록에 있던 책인데요. 얘는 이제 숙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누군가가 했던 걸 똑같이 모방하라.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를 요약하라.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훔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비즈니스랑 너무 똑같아요. 누군가 스폰서가 하는 걸 똑같이 복제하시고, 스폰서가 하는 걸 똑같이 뭘 잘하는지 요약을 해서.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애들이 잘해요. 공부가 우리 인생을 바꾸진 않는데 공부했던 애들은 영어 공부, 수학 공부를 뭘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누가 뭘 잘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뭘 잘하지? 그리고 그걸 찾아서 끄집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갖고 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숙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제가 아직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업도 그야말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들은 내용들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해보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스폰서와 공부를 하시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하시면 이 비즈니스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들, 저희 더 많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자, 남자, 학력 불문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익히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혹시 돈 버는 거 관심 많으시죠? 네. 혹시 본인이 소득 몇 프로 안에 드는지 아세요? 몰라요. 보통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월 한 400 얼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연봉이 5천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진국이 맞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평균을 다 끌어올렸대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솔직히 내려가면서 50%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50% 수입이 어디냐? 그게 진짜 평균에 가까운 수입이래요. 자, 보시니까 연봉이 1억 정도만 넘으면 5% 안에 정도 들어요. 5% 안에 드시나요? 안 드세요? 자, 그럼 좀 내려가 볼게요. 자, 20% 안에 들면 한 6천만 원 정도 연봉 되시면 20% 안에 들어요. 여기는 이제 세금을 떼는지 안 떼는지 내가 조사를 안 했네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 안 떼고로 하죠, 우리끼리 정하죠, 자, 여기 두 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이 안에 못 드는 것 같아요. 자, 30% 안에 4,500. 그래도 좋아하시네? 50%가 3,000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 제가 보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더 내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 내가 저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최근 기사인데 6개월만 수입이 안 들어오면은요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응답장에 1, 2개월밖에 안 된다는 사람도 20%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감을 하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구조조정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최인희 씨랑 결혼하기 2달 전에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냥 제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부장서부터 그냥 부서를 통째로 날렸어요. 근데 그 부서에 제가 껴 있었거든요. 물론 다행히 아까 위즈라는 모회사로 다시 들어가면서 더 좋게는 됐는데 제가 그때 결단을 하고 아메이를 진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달이 안 나오니까 결혼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주변에 빚을 내오고
근데 지금 더하죠. 자식들도 있죠. 융자금도 있죠. 그죠? 차 할부금도 있죠. 카드 할부에 버틸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그거는 중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대 이하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마찬가지죠. 지금 나가보세요. 자영업자들 잡고 요즘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코로나 때는 양반이었어. 지원금이라도 나왔지.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지원금마저 없대.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시기를 어떻게 한번 넘긴다고 저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AI로 빠르게 대체되는 세상에서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나와 동료와의 경쟁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AI와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린치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린치핀? 이거는 세스 고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마케팅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인터넷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상당히 유명한 책이요. 거기에서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보면 대체되지 않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쭉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이해가 되실 거야. 쉽게 얘기하면 창의적이고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고 팀에서 이 사람이 아니면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는 살아남기 어렵다 했는데 이 책이 나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저 책은 개정판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들 혹시 써먹고 계시나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순위 매기기 게임이잖아요. 미적분 써먹은 적 있으세요? 대학 졸업하고? 영어 써먹은 적 있으세요? 해외여행 가서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분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과학 뭐 써본 적 있으세요? 제가 과학을 써먹는 건 유일하게 자동차 이런 거, 운동 이런 거 할 때, 내가 과학을 배우니까 마력이라는 게 뭐구나, 토크라는 게 뭐구나, 이제 이런 거 외에는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에서 배우면 좋을 것들 해가 그렇게 쫙 나열을 했는데, 혹시 이 중에 뭐 잘하는 거 있으세요? 요리. 네. 자,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데 요 정도 기술만 갖고 있어도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다 동네 슈퍼 가고, 그죠? 동네 마트 가면 다 됐는데 지금은 유통 채널이 아주 독특해졌어요. 처음에 왼쪽은 싸게 준대요. 중간은 어때요? 다음날 바로 갖다 주겠대요. 맨 오른쪽은 어때요? 와서 열심히 놀게끔 놀이시설까지 제공하겠대요. 자, 어떤 걸 가실래요? 고민스러우세요, 이게? 지금은 뭔가 독특한 그 무언가를 제공해야 거기에서 유통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기업은 뭘 떠나서 충성 고객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뭘 본 거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객이 싼 데도 가고 어떤 다른 혜택이 있어서 가지만 결국은 고객은 돌고 돌면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관계로 돌아오게 되어 있대요.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그렇게 팀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옆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마케팅은 관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관계가 예전에는 고객 만족, 고객 감동했는데 지금 고객 참여예요. 아니, 고객이 어떻게 참여해? 보세요. 지금 카카오톡, 카카오 뭘 하면은 고객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받고 참여해서 마케팅까지 맡겨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자,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왼쪽이 예전에 금성전자, 지금 LG 전신이죠. 금성전자에서 김치 냉장고를 더 빨리 만들었어요. 80년대에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김치냉장고 그러면 뭘 기억해요? 김치. 딤체를 기억하죠. 딤체가 마케팅을 어떻게 펼쳤냐면 여기 보시면 강남 엄마들한테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50% 가격에 구매하는 혜택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구매를 했어요? 97%가 구매를 한 거야. 자기가 참여했어. 자기가 좋다라고 인정했어.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써봐. 그러면 반품이 일어날 것 같죠? 의외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고객이 참여하는 마케팅이 상당히 강력한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따가 제가 아메이를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과 병행을 해서 좀 보신다 그러면 저희 비즈니스가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을 쓰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맛있어서 가세요? 식당에? 맛있으면 MSG, 그죠? 얼마 전에 최 리더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떡국을 좀 맛있게 끓여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다시다 좀 넣어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 거 해서 끓여줘. 너무 맛있어요. 저희 누나가 칼국수를 좀 이렇게 하면서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넣었더니 그 공장 청년들이 와갖고 이모 왜 이렇게 칼국수가 맛이 없어졌어요. 좀 맛있게 좀 끓여주세요. 해서 다시 MSG를 좀 넣었더니 역시 이 집이 최고야. 맛있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나와 관계를 맺는 집들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야.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저희 집 앞에 백다방이에요. 나오면서 탁 핸드폰으로 하고 내려서 탁 찾아가면 돼요. 거기는 얼마나 나랑 이제 친해졌는가. 제가 항상 라떼를 시키다가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은 딱 내 이름만 보고 라떼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오늘은 아메리카노인데 죄송해요. 두 잔 다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친해졌어요. 제가 책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옆에 메가가 있고 뭐가 있는데도요. 그냥 그 아가씨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백다방에 가.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죠? 뭔가 약간 그 분야에서 이름도 있고 나와 친하고 어떤 정보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물건을 쓰게 되고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속하면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충성 고객. 그래서 모든 마케팅은 충성 고객을 갖는 거고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영업을 하시면 단골 고객 만들기예요. 단골이 있어야 장사가 되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앞에 꼬치, 투다리를 매일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딱 10,000원이면 꼬치 몇 개랑 소주 2병 딱 하면 이렇게 꼬치 하나 먹으면서 소주 이렇게 딱 올 수 있었어요. 너무 매일 갔어요. 단골 고객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소개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좋죠. 단골 고객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단골 고객이 없다, 뜨내기 손님만 갖고 장사한다 그러시면 계속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정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마케팅비에 버는 돈을 다 쏟아부으셔야 돼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가는 수수료가요 엄청나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나의 회원, 나의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마케팅이고, 혹시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너무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하시지만 50대가 넘어가시면 개인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 개인 사업의 중심에는 마케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고 익히셔야 앞으로 남은 우리가 50년의 세상 살이를 그래도 버티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트렌드를 보시면 명품이에요. 세상은 좋은 물건을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인종욕구, 우월욕구, 그 밑에 대등욕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이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연봉을 얼마나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15%.
20% 30% 나보다 연봉 더 받는 사람은 넘사벽이에요. 직장 생활로 그건 불가능해. 꿈도 안 꿔. 딱 15% 정도. 그래서 제일 질투심이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다 연봉이 15% 높은 사람이 질투가 생기는 거야. 내 옆집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사면 질투심이 생겨. 근데 그 사람이 벤츠를 사버려. 그러면요, 어때요? 아유, 쟤는 그냥 나랑 상관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대등 욕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싶은 욕구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명품 시장이 예전에는 저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들만 하는 명품인데 지금은 저게 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저기에 빠져드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명품 계급도도 있더라고요. 차 계급도. 막 연봉 얼마면 무슨 차. 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참 요즘에 이게 민주주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명품의 민주주의. 이제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죠. 네. 그럼 우리 제품에 짝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실 때는 어디 딴 데서 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셔갖고 본인의 쇼핑몰에서 사셔야 돼요. 네. 자, 저희 제품의 라인업이에요. 건강식품, 화장품, 뭐 이런 퍼스널 케어, 홈케어, 그 다음에 홈테크, 그리고 국내에 이런 원포인 제품들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스폰서님과 공부를 해보세요. 100% 뭐 전 세계 3위, 1위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지금 아메이가 믿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저렇게 좋은 걸 만들어서 저걸 왜 날 줘?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누구도 우리한테 저런 걸 준 적이 없거든요. 저런 걸 주면 왠지 사기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전화 받으면 뭐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를 벌어요? 막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끊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그죠? 아메이가 이 얘기를 하면 아유 설마 그 회사가 저렇게 만들어서 저걸 왜 나한테 줘? 우리 엄마도 못 준 건데,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한테 주구사원을 모집해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구사원을 모집하는데 연봉 1억씩 드릴 거예요. 자, 지원하세요, 그러면. 잘 뭔가가 있을 거야. 내가 뭐 있다고 나한테 1억씩이나 주면서 날 쓰겠어. 말이 안 되죠?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가 했잖아요. 생산직. 볼트 조이는데 연봉 1억 3천서부터 시작해. 500명을 모집했어. 500명을.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천안 분인데. 그러다가 광명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광명으로 이사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막 이러더라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기아가 하면 해요. 근데 아메이가 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마음을 열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는 재고도 필요 없고 어음도 필요 없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90일 3개월 내에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반품 환불을 해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여기 혹시 뭐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돈이 많으시면 나가서 1,000만 원어치를 사세요. 그리고 나가셔서 주변에 열심히 알렸는데 990만 원어치가 남았어. 다른 사업은요, 여러분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갖고 오시면 990만 원을 그대로 환불을 해줘요. 그러면 재고도 필요 없죠? 바로 14일이면 통장에 돈 계산해서 들어오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었을 때 야, 이 정도면 이건 그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메이 들어와서 물건 몇 개 사갖고 나가서 팔아갖고 남으면 다시 반품하고 팔면 파는 대로 돈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아메이를 그렇게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한테 혜택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인플루언서 시대, 창업의 시대, 뭐 프리랜서, 홈오피스, 퍼스널 브랜딩, 연결, 네트워크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과 저 내용들을 연결지어서 트렌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파실래요? 생필품을 파실래요? 저런 분들은 아메이를 조금 하신 분들이세요. 자동차 파셔봐야 저거를 7년으로 계산하고 월로 계산하시면은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생필품 내가 혼자 써도 10,000원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몇 명만 알려도 훨씬 많이 들어오고, 차를 주변에 얘기하는 것보다 치약, 로션, 샴푸를 얘기하는 게 훨씬 쉽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까 우리 김두더님께서 웰리스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내 몸의 장내 세균을 검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검사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준다 차원이 아니에요. 그 유산균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바뀐다니까요. 예전에는 유전자 때문에 병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생물 때문에 어떤 병이 오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 H&M 파마스에서 사실 그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미생물 검사하면 여러분들의 암까지도 다 나온대요. 그 정도로 지금 정교해졌어요. 심지어 변기, 여러분들이 변을 누르면 순식간에 그걸 분석을 해서 나온 기술을 지금 상용화시키려고 할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기술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독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를 아주 멋진 슈퍼카를 개발했는데 독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아무도 안 팔아. 딱 여러분들한테만 줄게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그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병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어떻게 갈지를 알고 병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나와요. 마이랩이라고. 잘 느낌이 없으시죠? 지금 많은 대기업이 다음 먹거리를 뭘 생각하냐면 바이오 산업을, 건강 산업을 보고 있거든요. 삼성도 지금 글로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만치 안 되고 있고. 근데 아메이가 거기에 선두주자를 좀 달리면서 내년에 그 서비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닌데 병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뇨병에 문제가 있어. 내가 진단을 한 게 아니고 건강 데이터를 넣어서 의사들이 만든 그 AI 서비스가 병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서비스에 저희 전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를 실어서 사람들의 병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들이 환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의사,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의사 그 파워가요, 진짜 엄청나게 막강해요. 어떠한 장관도 의사들을 못 건드렸어, 지금까지. 제가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한 게 있어갖고 아는데 그 정도로요,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의사들과 정말 저희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한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헬스 앤 웰리스의 선두주자가 아메이다. 전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직접 운영을 해요. 저걸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자, 저거를 가지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지금 굿모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차피 먹는 물과 유산균 그리고 단백질을 가지고 지금 범국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거를 회사 차원에서 하고 저 앞에다 뒤에다 코리아를 붙였어요. 굿모닝 코리아. 그래서 전 국민이 이걸 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든 안 하든 옆집에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캠페인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회원가입을 해서 여기에 동참을 하면 이게 경제 논리가, 보상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이거는 군대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제 아들한테 저희가 단백질이랑 아미노산이랑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제발 쉐이커는 깨끗한 걸로 보내세요. 왜? 군대에서 왜 깨끗한 게 필요했더니 아이씨 옆에 보는데 쪽팔리잖아요. 그래 새 걸로 보낼게. 집에서 쓰던 거 보내려고 그랬거든. 군대 가서도 굿모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을 하고 이 캠페인을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이게 사업이 돼요. 자, 이 비즈니스는 간단해요. 제품 바꿔쓰기예요. 어차피 내가 마트 가서 쓸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되는데요. 그럼 굳이 안 쓸 필요 있나요? 써보고만 반품하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소비하면 그만큼의 캐시백을 시켜줄 건데 주변에 알려서 당신이 마케팅이라는 걸 하면 그거에 의해서 입소문, 광고와 유통 마진을 돌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저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시장은 유통 마진이 80%거든요. 그걸 대기업이 지금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쿠팡이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 영화 서비스 막 집어넣어갖고 여기에다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대한통운에서도 우리도 새벽 배송, 지금 신세계에서도 새벽 배송, 막 업체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더 빠르죠. 옆집 엄마한테 치약 시켜보세요. 10분 만에 와. 치약이. 그죠? 지금 웃으시죠? 저는 제가 소비자 관리할 때, 지금도 해요. 소비자 관리할 때, 어차피 이분이 갖다 줘도 아메이 치약이고, 제가 갖다 줘도 아메이 치약이잖아요. 제가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빨리야, 빨리. 그래서 저 전화만 오면 거의 당일날 웬만하면 밤 12시에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10년째 안 바꾸고 저한테 주문을 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면 나의 고객들이 분명히 생겨요. 자, 근데 아메이는 이 유통, 원가 30%까지 끌어올려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30% 저렴하게 주는데 거기에서 남는 35%를 소비자한테 캐시백을 하겠다. 저게 1조 2천억의 매출 중에 35%면 4천억이 넘는 돈을 캐시백을 해줘요. 누군가는 5천원, 6천원 받겠지만 누군가는 몇 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을 매년 받고 있어요. 그걸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고요. 자, 아메이를 잘하려면 BMW 하시면 돼요. 빅마우스 우먼. 많이 떠들으셔야 돼요. 아메이를 남자보다 여성이 잘하는 이유는 딱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성분들은 대단해요. 네. 네일아트 하나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냥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자기야 그거 어디서 했어? 뭐 색이 어떠네 저떠네 뭐 내 거 좀 봐줘 뭐 자기 건 어디야? 아니 그게 그렇게 대화할 대상이에요 그게? 그죠? 여자들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 혹시 분들 나 아메이 잘하고 싶다 그러면 빅마우스가 되시면 돼요. 조금만 여성 호르몬 지수를 높이세요. 그러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어제였나? 우리 최미더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다 아메이 때문에 그래. 자, 이거는 건너갈게요.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줬어요? 안 줬잖아요. 아메이가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아메이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사업이에요. 혹시 돈만 보고 오셨으면 다른 더 좋은 돈 되는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매력자산, 건강자산, 경제자산, 커뮤니티 자산, 뭐 이런 아주 종합적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건강은 이 정신에서도 오거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신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대부분은 지금 바깥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미래를 준비하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 듣죠. 어떤 정보 듣죠. 흔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죠. 아메이 하시면요. PV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나? 근데 다른 사업도 해도 똑같아요. 그죠?
마감 스트레스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 직장 생활할 때 금요일 밤마다 보고서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아비투스를 바꾸는 일이에요. 아비투스는 종합적인 하나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나보다 왠지 수준이 좀 높은데 그게 아비투스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왠지 이 사람 내가 뭐 하면 만만할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은 아비투스가 낮은 거예요. 그걸 결정짓는 게 무엇이냐? 돈만이 아니더라. 그 사람의 지적, 말투, 얼굴 표정, 옷 입는 거, 몸에서 풍기는 풍채 모든 것들에 의해서 아비투스가 결정이 나는데 아메이를 하시면 그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만들고 웃고 포용력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자, 아메이는 1959년에 이렇게 미시건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갖고 100개국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 철수했는데 그 러시아예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했고 거의 다 성공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친구들이 해외 어디에 있으셔도 이 비즈니스를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20만을 쓰면 3%, 1000만을 쓰면 21% 주겠다고 1차 보너스 테이블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딱 보면 아시겠죠? 볼륨이 커지면 받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구나. 다 똑같죠? 모든 세상은 다 이래요. 그러면 저 볼륨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게 이제 비즈니스인데요. 자, 혼자서 10만 쓰면 수입은 없어요. 20을 쓰면 3% 6천 원을 준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가 5만 원 쓰고 5만 원 쓰는 사람 3사람을 모아서 모여서 20을 해도 3% 6천 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혼자 많이 쓰는 것보다 주변에 쓰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훨씬 쉽겠다라는 게 눈치껏 딱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런데 1.78은 물가지수예요. 저건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스폰서 누군가가 알려주셨고 여러분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알려서 저렇게 딱 삼각형이 됐어요. 느낌이 좀 묘하죠? 저도 저것 때문에 처음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했는데 자,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은가 볼게요. A, B 두 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만에 3% 6,000원씩 이상 없어요. 자, 근데 그룹으로 잡아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세 분이 모였어요. 60. 60은 여기 보시면 6%. 그러면 36,000원이 캐시백 되는데 다 가져가면 좋은데 A, B 두 사람의 보너스 6,000원, 6,000원을 빼면 24,000원. 그 위에 스폰서는 전체는 80이에요. 여기도 여전히 120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6%고요. 그러면 48,000원이 캐시백 되는데 여러분들 그룹에서 36,000원을 가져갔으니까 빼면 12,000원. 수입이 역전이 됐죠. 이게 뒤에 가서도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스폰서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핀도 더 크게 가시고 보너스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는 게 아메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주 좀 집요하게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에 인생을 투자할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래서 6분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20만씩 썼어요. 자, 그러면 전체는 140만. 그러면 120이 넘었으니까 9%고요. 그럼 12만 6천원이 들어왔는데 저 연두색분 나눠드려야죠. 연두색은 20만 3% 6천원이고 6명이니까 3만 6천원을 빼주면 9만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16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14일날 통장에 들어가세요.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사업 되게 잘 되겠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GM의 그 기네스북에 오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250명이 뒤에 숨어 있대요. 250명 중에 딱 6명만 우리는 찾았어요. 그러면 제품이 좋으니까 연두색도 4명한테 알릴 수 있겠죠? 자, 저렇게 해서 계산하면 전체 매출액은 620, 15%, 93만 원. 하위는 100만 6%, 6명 36만 원. 빼고 나면 57만 원. 물가지수 곱하면 약 100만 원. 여기까지 가는데 전업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주부님들은 그냥 남편 직장 보내고 애들 보내고 그냥 주변 엄마들과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지금 브론즈 빌더라 그래갖고 저렇게 특별하게 그림을 잘 맞추시면 30%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저거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2명씩 더 알려졌다 그러면 전체는 1580만이 되고, 그러면 1000만 이상은 21%, 그러면 331만 8천원, 하위에 있는 분들을 계산해서 빼주고 나면 144만 6천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250만 원의 보너스. 근데 저 네트워크가 계속 생필품이 돌아가면 저 보너스가 계속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1000만이라는 거를 1년에 몇 번 하느냐, 내가 12개월 동안 계속 했다 그러면 연수입이 연말 보너스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저기까지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 시간의 법칙, 3년만 직장 다니는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 하시면 누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으세요. 직장은 다니다가 나오면 말아야 되지만 여기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보험을 내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험은 하다가 나오는 순간 다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사업은 나온다는 개념이 없어요. 애시당초 들어간다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짬짬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메이 수입을 연 1%로 그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세요. 에메랄드 3명을 도우면 에메랄드가 되는데 그러면 자산가치 100억 정도가 되는 거야. 제가 자산가치 70억 정도 되는 분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메이를 왜 알아보세요 도대체? 부자가 왜 알아보세요? 땅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랬더니 다 묶인 돈이잖아. 난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자들도요 생활비가 필요해. 강남에 안산 땅 뭐 100만 평 있으면 뭐예요? 제가 안산 살거든요. 안산 땅 100만 평 있으면 뭐예요? 다 소용없지. 웃는 분들은 무슨 개그인지 아시는 거고. 자, 그래서 자산 가치로 판단을 하면 아메이 수입이 꽤 괜찮은 수입. 그래서 지금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이라는 게 나와서 여행 보너스, 뭐 더 많은 보너스를 주겠대요. 그 비전 보너스는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6년 동안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가시면은요,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살 정도 이상의 돈을 주겠다는 플랜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까 3천만 원에서 웃어서 한 큐에 3억, 4억을 벌 수 있다. 괜찮죠? 근데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올해서부터 딱 6년까지 나온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 사업 소개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진짜 타이밍 좋게 들으러 오신 거예요. 자, 아메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 이야기만 짧게 좀 드릴게요. 아메이는 넌캐시워드라서 여행을 보내줘요. 근데 저 여행이 지금은 뭐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에휴 뭐 여행 뭐 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메이 여행은 질적으로 틀려요. 전세기를 띄워요. 여러분들이 좀 고급스럽게 가시면 전세 버스를 빌려서 가시죠? 네. 근데 전세기를 빌린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기장이 말부터가 틀려요.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신 한국아메이 리더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아메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비즈니스석 화장실을 가도 그냥 인정해줘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시다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화장실 가면 그 커튼 하나가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딱 커튼을 하는 순간 스튜어스가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메이 여행 가면 거기를 자유롭게 퍼스트까지 갈 수 있으세요. 저 김일두 리더님 뵈러 가는데요. 그런 여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다 표현하기는 뭐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이아몬드 올해까지 되신 분들은 크루즈 여행을 보낸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디에 가서 무슨 액티비티를 할 거예요? 라고 지금 조사가 들어와서 최윤희 리더님이랑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최윤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로마 갈래, 소렌토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면 둘 다 모르니까 아무거나 찍어. 여기 보시면 뭐 조선 호텔에
신라 호텔의 주방장들을 데리고 간대요. 그 주방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까지 따라와 갖고 김치찌개를 해줘요. 느낌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저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메이에서 가족여행을 보내줄 때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랬던 애들이 지금 막내가 이제 중1이 됐는데, 요거는 삿포로 코로나 전에, 요거는 작년 올해인가? 올해 3월이네요.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부쩍 커버렸어요. 다음 가족여행 갈 때는 이제 다 엄마 아빠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은 어디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개인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엄마, 왜 이 호텔에는 침대 위에 초콜릿이 없죠? 아메 여행 가면 항상 선물이 있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긴 비행을 끝내고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환영 메시지와 초콜릿과 과일과 음료수와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으면서 나를 반겨주면, 그 정도까지 아메이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따로 갈 마음이 정말 1도 없어요. 그 차 뭐 빌리고 호텔 예약하고 어우 막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냥 아메이가 보내주는 대로 가면 너무나 편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시고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 어머니를 이 아메이로서 모시고 간 게 정말 가장 큰 효도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비즈니스석에 딱 앉혀서 이렇게 모시고 갔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비즈니스에 앉혀서, 비즈니스 누워서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더 핀이 올라가셔서 뭐 퍼스트에 모시고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현실로 가면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메이가 크로아티아를 갈 때, 아까 맨 처음 제가 그린 그림이 크로아티아인데, 크로아티아 갈 때 전세기를 띄워서 다이아몬드만 데리고 가니까 이코노미 좌석이 남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를 이코노미에 앉힌 거예요. 우리는 맨날 비즈니스 타다가 이코노미 타니까 막 좁아. 근데 아메이가 3좌석당 2씩 앉혀드릴게요 그랬어요. 조금 여유 있게 가시라고. 그러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막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봉투인가 봤더니 비즈니스에서 이코노미로 강등시켰다고 그 차액을 쉽게 하면 현금으로 줬어요. 둘이 합치니까 그 돈이 600이 넘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이러면 방금 머리가 돌아가. 퍼스트 가면 얼마를 받을까? 그러니까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가면 좌석값이 2배, 3배가 뛰고 퍼스트로 가면 또 2배, 3배가 뛰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 아메이는 잊지 않고 그렇게 다 해줘요. 요거는 제가 어제 시드니를 한번 그려봤어요. 뭐 시드니를 가시라는 건 아니지만 올해 여행지가 케언즈예요. 호주 케언즈. 호주 케언즈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기를 타고 바로 직항으로 날아가는 거야. 아마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보세요. 주변에 승무원들이 있으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케언즈는 직항이 없는데요? 저희는 직항으로 갑니다. 뭔가 아비투스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행들을 아메이를 통해서 누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서 이런 것들을 사진 찍고 그 안에서 그리면서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또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늘 하루 듣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스폰서와 함께 계속 공부하고 미팅에 오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